8월 3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5개월째 맞습니다. 그동안 제작한 유튜브가 84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제작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방송한 버릇이 남아있어 아직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저로서는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정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논쟁하고 또 정보도 교류하면서 늘 소통하고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재밌게 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이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 승리로 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됐으니만큼 앞으로 빠르게 여권이 이낙연 체제로 재편되고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판단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권 가도는 이미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 많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좀 집권 여당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해찬은 철저히 문재인 정부에 순응하는 쪽으로 관리형 대표로 만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열린우리당 당시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순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미 방향을 바꾸기에는 틀렸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이낙연 신임 대표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보를 그릴 것인가에 주목했습니다. 이낙연이 어느 정도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경선 과정 내내 문재인 정부 또 극렬 지지층 문바에 아부하는 행동으로 스스로 자기의 앞으로의 정치적 가능성 입지를 좁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지만 또 한계가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 스스로 만든 그 제약 틀 안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이낙연 신임 대표가 당선된 뒤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낙연의 첫 대국민 메시지인 셈인데 대체적인 평가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고구마 화법이 재현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저는 답답한 것에 대해서 고구마로 비유하는 건요,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 고구마에게 이런 대우를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이다 발언에 대비해서 고구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고구마 화법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저 답답하다, 현실 인식에 전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그 해법 제시도 전혀 수준 이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낙연이 당대표로서 5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3가지는 코로나 관련된 것이고 뒤에 2가지에 통합과 혁신을 붙였습니다. 통합과 혁신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에 묻혀가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상세하게 3가지로 나누어서 앞에 3가지로 열거한 이유입니다.
통합과 혁신을 빼지는 못하겠는데 이미 친문이 장악한 민주당 여건상 뾰족한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겁니다. 기자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별명을 이미 오래전에 붙였죠. 엄중 이낙연. 뭐든지 엄중하게 보는 겁니다. 기자회견도 현실 인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또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해법 제시는 없고 그냥 엄중하게 보는 겁니다. 고구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의료 파업에 대해서 이낙연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가 있는데 파업하는 건 의료인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현장에 돌아와 달라. 환자 치료를 회피하는 게 의료인 본분이 아닌 것 맞죠. 그런데 정부를 믿고 돌아와 달라. 누구에게 신뢰를 잃었다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얘기를 하려면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의사를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뽑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의사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밀어붙이기식의 의료정책,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에 대한 반성을 전제한 뒤에 믿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낙연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입법으로 이제 안정화의 길을 가고 있다. 전환기 진통을 겪고 있지만 서로 포용사회로 가는 취지를 인정하면 곧 안정될 것이다. 누구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총리 이낙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파동의 핵심은 20번이 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값 폭등을 불렀고 또 여권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화난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걸 피해갑니다. 답답합니다. 이낙연은 공수처에 대해서 이미 합법적으로 통과된 만큼 야당이 따라주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또 이낙연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의 지시에 따르면서 가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난해 말 야당을 무시한 채 통과한 것이 공수처법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다 따르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인사에도 침묵했습니다. 어디까지 따르라는 겁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피해가는 겁니다.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 이낙연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 좋은 말입니까? 듣기도 싫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해왔고 또 현재 민주당의 전략상 야당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민주당의 혁신 이야기 이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당내 토론이 사라졌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낙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짓눌렀다기보다 과거 열린우리당 전철을 알기에 서로 절제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다 이랬습니다. 민주당의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문바들의 수천 통의 문자 폭탄과 협박에 시달립니다. 금태섭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데 이어 지금도 당에서 제명하느니 안 하느니 제명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이낙연은 이런 것을 외면합니다. 이래서 혁신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친문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이낙연은 잘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시무 7조 청와대 청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낙연은 이렇게 답합니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말하는 충정도 충분히 알겠다. 그렇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기자 출신입니다.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민하죠.
시무칠조가 뭡니까? 조은산 씨가 한 말이 정치 풍자입니다. 조선시대 상소문을 채를 인용한 정치 풍자입니다. 정치 풍자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관계보다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죠. 이낙연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실 시무칠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번 듣고 웃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글 잘 썼네, 지적 참 적절하네 할 문제입니다. 왜 이걸 감추고 난리가 날까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행동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낙연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내년 봄 재보선 후보 낼 것인가에 또 답변을 회피합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 늦기 전에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엄중하게 보겠다는 거죠. 계속 보십시오. 후보 안 낼 수 없는 거 세상이 다 압니다. 다 낼 거라는 건요. 솔직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합니다. 엄중 이낙연에서 이제 좀 바뀔 것이냐, 변신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낙연의 답변은 책임 있는 사람이 신중한 게 나쁜 건 아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라는 답으로 대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신중한 건 좋은데 사실관계를 얼버무리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 언행을 일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낙연은 경선 과정에서 김은웅 광복회장이 친일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애국가를 바꾸자까지 했습니다. 또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친일파들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오공에 부역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은 광복회장으로서 뭐 할 만한 말을 했다 이랬습니다. 배신이죠. 총리 이낙연이 보여준 균형 감각에 배신을 한 겁니다. 스스로 문바 일색인, 문바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의 포위망에 갇혀버린 겁니다. 전혀 문재인 정부와 필요하면 약간의 거리를 둘 가능성마저 스스로 없앤 겁니다. 정치적 감각이 뒤떨어진 겁니다. 판단력이, 정치적 판단력이 수준이 낮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친문이 장악한 현 민주당의 실정을 인정하고 순응하겠다는 겁니다. 관리형 대선 주자로 가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된 이후에 관리형 대선 주자가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또 조국 사태 이후에 현작의 균형감을 잃고 국정 난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낙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겁니다. 친문들과 좀 거리를 두자면요, 친문 후보로 김경수, 조국 많은 후보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친문 후보로 완전히 거리를 둔다면요, 거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물론 행사의 인사말, 덕담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이며 민주당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권력형 비리를 검찰개혁이라면서 덮고 언론개혁이라며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사법개혁이라며 판결에 하나하나 문제 삼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달나라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요, 그동안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20년 집권을 해야 한다. 반성도 없고 또 어떤 전략, 어떤 태도, 국민들과 공감을 가지면서 20년 집권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이 20년 집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치공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 예찬이 던지는 이 시그널은 친문지지층에 던지는 시그널입니다. 지역별로, 계층별로 국민을 둘로 쪼개서 가장 정치에서 쉽게 쓰는, 또 독재자들이 가장 쉽게 쓰는 정치 행위죠. 국민을 편갈라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상대가 약할 때,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일 때 주로 쓰는 수법들입니다. 그래서 집권하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국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 이건 나라라자고 외치는데 어떤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서 국민들의 재심을 받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집권해야 그것이 선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자, 민주당의 장기 집권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국민을 지역별, 계층별로 갈라서 독재적 권력을 활용을 해서 선거에 최대한 유리한 판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여건상 이게 가능할 거라는 자기들의 전망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낙연 대세론 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호남 대망론을 얘기하는데 그게 여권의 본심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에서 보여줬던 영남 후보 플러스 호남 지지론을 바꿔보자는 건데 그게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여권 내부의 분석에서도 드러나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호남 대망론은 필요하다,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일 겁니다. 친문이 장악한 민주당이 야당을 억압하고 국민 편가르기로 집권, 재집권 전략을 세운 만큼 이낙연의 움직일 공간은 좁고 또 이낙연 스스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발과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이낙연이 야당과 협치 또 민주당 개혁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낙연이 대선의 꿈, 대망은 여권 관리형 리더십에 머물다가 대선 경선 국면에서는 페이스메이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어제 열렸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낙연 대표 체제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좀 더 재밌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많이 좀 참고해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